서울에서 차로 5시간, 전남 해남에서도 북서쪽에 위치한 오시아노 해변입니다. 조경수도 곳곳에 심어져 있고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은 번듯한데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영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해변가의 분수만이 손님 없는 이곳에서 물을 내뿜습니다. 포클레인 한 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가 같은 거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모래가 좀 좋아져요? 네, 그거죠.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공으로 만든 해변으로 원래 이름은 블랑코 비치, 하얀 해변을 뜻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름처럼 하얀 해변을 만들려고 모래 13만 세제곱미터, 40억 원어치를 수입해와서 이곳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40억 원을 들여 800m 길이의 수중보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얀 모래 해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관광공사는 이름을 블랑코 비치에서 오시아노 해수욕장으로 다시 오시아노 해변으로 바꿨습니다. 설치된 수중보의 바깥쪽 바다는 깨끗하지만 안쪽으로는 해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해변은 지난 2008년 지어진 뒤 임시 개장했다가 이듬해부터 5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모래보다 가볍고 입자가 고운 점토인 펄이 모래 위로 쌓인 것입니다. 왜 펄이 쌓이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수중보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수중보의 높이는 1.8m, 밀물 때엔 수중보 위로 개펄이 넘어 들어오지만 썰물 때엔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중보 안쪽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밀물의 요소는 엄청나게 큽니다. 나가는 물은 굉장히 약해요. 약하니까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방이에요, 제방. 총체적으로 이 제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방. 수중보를 설치를 800m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하해수 갇혀진 수역을 잔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높은 농도의 미세 퇴적물들이 급격하게 가라앉거든요. 갯벌은 점점 쌓이지만 모래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거나 폭우 때에는 수중보 양끝에 만든 수문을 통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 활동을 해온 박종기 씨는 오시아노 해수욕장 조성에 반대했었습니다. 이걸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저거는 안 될 거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함부로 막는 게 아니거든요. 박 씨는 이곳에 투입된 모래가 너무 가벼워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래요? 이게 이렇게 날리는데 저렇게 날아가요. 그런데 이걸 뭐래라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이곳은 이제 갯벌에 푹푹 빠지기 일쑤여서 장화를 신어야만 합니다. 모래보다 뻘의 비중이 가볍거든요. 해수욕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모래를 먼저 보겠습니까? 뻘을 먼저 보겠어요? 수십억 원을 들여 인공 해변을 조성한 한국관광공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뻘이 위로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처음에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요, 일부분은 그걸 다 예상하고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하셨어요. 예상하면 그는 펄이 당연히 쌓이는 곳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래하고 펄, 해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린 거죠. 아니 그럼 조성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게 펄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갯벌이었던 곳에 80여억 원을 들여 모래가 깔린 해수욕장을 만들었는데 다시 갯벌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시아노 해변을 포함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관광단지 조성은 20년 전인 199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농사를 짓고 살던 원주민들은 이주에 따른 보상금은 받았지만 달리 일자리가 없었기에 관광공사는 이들에게 관광단지 내에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오시아노에서 이주한 주민 100여 세대는 인근에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을 이장인 정석균 씨. 오시아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정 씨는 이 마을로 이주해온 뒤로는 이장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갈수록 나이는 먹고 일자리는 없고 솔직히 얼마나 밖에 나가서 날릴 품벌을 판다 해도 나이 잡쌌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문제죠. 그게.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던 관광공사의 약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은 참 생계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 안 돼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로서는 뭐 전혀 막막하죠. 여기서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문을 열면 좋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기 더우니까 뭐 우리도 장사하는데 더 낫겠죠. 아무래도. 해변으로 바뀐 이곳은 이제 해수욕장 개장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관광공사는 캠핑과 문화체험을 위주로 한 여름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공사는 대신에 모래 유실이나 수질 악화 등 기존에 지적됐던 부분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은 서해안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 썸머 캠핑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좀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 취재팀은 오시아노 해수욕장이 조성되기 전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맡겨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수중보의 높이와 수문의 길이를 계산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잠재, 즉 수중보를 일정 높이로 설치하면 해수욕장의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펄이 쌓이거나 모래가 유실되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그 오시아노라는 그 사업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는 뭐를 해도 뭔가에 대한 그런 조사를 갖다가 좀 한 것,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사를 갖다 했을 거거든요.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죠, 사실. 해수욕장의 설계 과정에서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그 회사가 담당을 했다고 봐요. 실시 설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요식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웅천 해변. 지난 2010년 인공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모래사장과 목재 데크 등 해변 조성에 87억 원이 쓰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성 당시부터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습니다. 이미 여수엔 자연해수욕장 12곳이 있던 터였습니다. 모래 유실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그 물에 안 좋습니다. 급수가 상급수라서 여름만 되면은 아주 악취나고 사실 거기에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오연섭 여수시장은 여수엑스포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명품 해수욕장을 만든다며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파리 떼와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고 모래는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을 맡았던 업체가 낮은 파도에도 모래 유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도 여수시가 시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에는
모래가 없어지고 데크가 파손돼 2억 4천만 원을 들여 복구해야 했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태풍이 벌라된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데크도 싹 다 깔고 그때 그래가지고 모래를 좀 여기 다시 좀 새로 좀 깔았거든요. 여수시는 해마다 수천만 원씩 들여 모래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오지 않더라도 물의 조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막 쏠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검은 모래로 유명했던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시가 웅천해변에 돈을 쏟아붓는 사이 만성리는 점점 죽어갔습니다. 자랑이던 검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다시피 여기가 좀 흰머리를 갖다 많이 섞어져 갖고 지금 저기를 보면은 검은 머리하고 딱 태어나잖아요. 딱 우리의 관상 보더라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거보다 좀 더 검었지.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검은 머리라고 유명했지. 전국에서 다 여기 찾아와서 막 검은 머리라고. 만성리의 검은 모래는 왜 사라져간 걸까? 주민들은 인공 구조물인 방파제가 생기면서부터 모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 방파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유실이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저 방파제 때문에 모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 방파제 걸려갖고 모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쌓여보는 거예요, 모래가. 조류에 따라 모래가 자연스럽게 옮겨가야 하는데 방파제가 생긴 뒤로는 모래가 이동하지 못하고 방파제 부근에만 쌓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한 번쯤 와가지고 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고 쭉 했던 사람 마음으로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정부는 240억 원을 들여 만성리의 검은 모래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중부 설치에 50억, 모래 채우는데 30억이 들어가지만 모래 유실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비를 따를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동해안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도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서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침식이 계속되고 있는 해안은 전국에 모두 225곳. 이런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인공 해변을 조성하고 모래를 채우느라 주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모래 유실은 태풍이나 기후변화 등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인공 구조물 설치와 같은 인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해안에 설치된 그 구조물이라든가 해안도로하고 병행한 그 호안, 옹벽, 직립 옹벽 그런 여러 해안 구조물에 의해서 침식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 해변과 구조물. 지금도 해안 곳곳에서 철저한 검토 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고 누군가의 배는 채워질 것입니다.